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4일 화요일이고요. 화요일 밤 9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200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시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좀 늦었죠. 예. 제가 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어서 그쪽에만 잠깐 집중을 하느라고 오늘 다른 거는 조금 뒤로 미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시장을 살펴보겠는데요. 뭐 이 시간대도 크게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중요한 거는 뭐 내일 아침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환율이라든지 해외 시장이라든지 이런 건 아침에 체크를 하면 되니까요. 뭐 시간이 조금 늦긴 했지만 어쨌건 예, 어쨌건 우리 시장은 뭐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어제는 표시를 여기서 했었죠. 365 부근에서 끝났기 때문에 위로는 370 정도 바라보고 아래는 360 정도를 바라본다. 딱 중간에 껴 있으니까 조금 더 폭을 넓게 가져갈 경우에는 전저점과 전고점, 네, 거기까지도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해놓은 자리는 이런 자리들이니까 이런 자리들에 도달을 하면 어제 날짜 기준으로 보지요. 예. 이런 자리들에 도달을 하면 여기서는 그 다음에는 또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게 좋고 혹여나 여기까지 떨어지거나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것은 뭐 알아서 하면 되겠죠. 조금 기대가 있다 치면은 조금 올라가는 힘이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부분을 정리하고 조금 남겨서 여기까지 닿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긴 한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딱 요 정도 자리 뭐 여기나 예. 만약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떨어진 다음에 질질 끌다가 떨어지면 기다리는 의미도 많이 없어지죠. 이런 정도로 봤는데 오늘 시장은 뭐 내려오는 건 내려오는 건데 요 동네에서 이제 멈췄습니다. 요 자리에 요 자리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내려올 때 너무 한 방에 깼으니까 다시 들러붙었다가 슬쩍 오버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지금은 요 자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마지막에 조금 빠진 그런 형국입니다. 우리 목표점까지는 도달하진 않았죠.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내려오거나 올라갈 때까지 뭐 내일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뭐 갑자기 얘네가 좋다거나 환율이 갑자기 밤새 아이고 환율이 뭐 환율이 뭐 밤새 하락하다가 밤새 하락을 많이 했다든가 하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아침에 하락을 했다가 조금 횡보하는 분위기다 싶으면 요 정도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정 부분을 챙기는 거죠. 어제 넣어놓은 거에 비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대략 풋옵션에서는 한 50% 또는 그 이상 정도 수익이 났으니까 어제 우리 플러스 알파를 이제 하방으로 좀 했었죠. 풋 쪽으로. 요것들만 싹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거에다가 1대1 진입분에 대해서 얘가 플러스 50%가 됐으니까 그 50%도 같이 빼든가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기다려 보는 것도 어떤 심리적인 부담을 좀 더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기다리더라도 일단 챙길 건 좀 챙기고 기다려보자.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만기가 가깝기 때문에 횡보를 하면 시간가치의 하락이 더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아침에 뭐 이렇게 한번 힘을 주었을 때 빨리 정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익분에 대해서 만일에 뭐 10을 투자했는데 15가 됐다면 5 정도만 빼는 거죠. 10은 그냥 시장에 놔두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확 내려갈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끌고 가는 그런 심적인 부담을 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죠. 일정 수익이 발생을 하면 자꾸 이제 수익분을 빼는 거죠. 빼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하루 종일 뭐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가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목표는 이제 다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일단 여기서 들어간 거에 대해서 끝까지 갖고 있겠다 한다면 뭐 계속 이 목표를 유지를 해야겠지만 중간에 어떻게 됐든 수익도 챙기고 중간에 어떤 변화를 좀 줬다면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어디까지 해보느냐? 뭐 여기죠. 요렇게 또 요렇게 아래건 위건 지금 가운데쯤 있어서 거리는 같습니다. 아래쪽이 조금 더 멀죠.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수익폭은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기준을 좀 바꾸면 되겠다. 위쪽도 이제 좀 바뀌었죠. 이 라인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기준으로. 그럼 뭐 아래 위 좀 비슷하네요. 네, 시장은 오늘 뭐 어제 이런 대왕고래 프로젝트 진짜 촌스러워 갖고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좀 이따가 썸네일 제목으로 좀 썸네일 제목이 아니라 오늘 소제목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21%짜리가 20%짜리를 발표를 한 거죠. 21%가 20%를 외치다. 좀 이따가 요 얘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요 얘기. 뭐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다른 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가능성 20%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상식 차원에서 조금 할까 합니다. 추가로 조금 있다가 시황 끝나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제는 기준이 좀 이렇게 됐다. 플러스 알파는 오늘 아침에 다 정리를 했다, 뺐다. 그리고 뭐 이익을 보고 있는 풋옵션에서도 이익 본 만큼은 일단 뺐다. 항상 내 계좌에 돈을 지키는 게 제 1번이죠. 원래는 원금을 뺄까 했는데 조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조금 이렇게 되겠지라는 기대도 조금 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고 근데 오늘 시장은 조금 그렇죠. 약간 좀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해졌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봉 차트를 조금 잠깐 보겠습니다. 봉 차트를 보시면
시장이 이제 올라간 거는 뭐 올라갔죠. 어떻게 됐든 이 라인을 너무 빨리 너무 한 방에 뚫어서 다시 그냥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제 대왕고래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돼서 올랐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건 보는 사람 마음이죠.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어쨌든 현상은 그런 현상이 있었다. 시장이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다. 근데 그 현상이 다시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런 데까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런 데까지 떨어지거나 이런 데를 뚫지 않고 이 상태에서 한번 뚫었던 이 라인 위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겁니다. 스탠스가.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소식에 의해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건드리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리고 떨어질 때도 그걸 확 뚫고 다시 여기로 온 게 아니고 다시 뚫고 올라간 그 자리에서는 지금 버티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이 조금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제까지는 어제도 뭐 조금 그렇지만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뭐 어제도 그렇고요. 우리는 이제 350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죠. 350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정도까지는 여기서 이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여기도 이제 이만큼 내려가면 대략 이 정도 오겠거니. 폭이 조금 그림이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하방 쪽의 확률이 더 크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런 시장의 스탠스를 보다 보니까 얘들도 뭔가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올렸는데 여기 좀 쉬고 다시 좀 올리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마인드를 중립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라인과 요 라인까지만 기대를 하고 풋에서 수익 난 거는 다 뺐고 다 뺀 게 아니고 수익분에 대해서만 뺐고 나머지는 그냥 시장에 던져놨다. 만일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데나 이런 데까지. 그래야 뭐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또 뚫으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 395까지는 또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쪽이냐. 시장은 지금 망설이고 있을 뿐이지 결정을 한 거는 아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환율을 보든 해외 시장을 보든 걔들 결과를 좀 보고 내일 이렇게 횡보를 할지 아니면 다 안 좋아서 아예 여기까지 일단 내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눈치 봤다가 이렇게 내릴지 뭐 해외 시장이 좋다면 좀 올라서 출발을 하겠지요. 어쨌든 얘들이 돌파해야 될 곳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일에 시장의 흐름이 내일 이런 횡보세를 좀 연출을 한다.
꼭 뭐 이 자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가 됐든 조금 위가 됐든 조금 아래가 됐든 횡보세를 연출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뭐 가겠죠. 네. 만일에 횡보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횡보를 하게 된다면 뭐 요 근처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네. 그게 아니라면은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횡보를 좀 오래 가져가야 얘들도 힘을 좀 모았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횡보도 그렇긴 한데 내일 최소한 오전 정도까지만 횡보를 더 해주고 아니면 내일 하루 종일 횡보를 하든지 요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가야죠. 아래로. 그래서 지금 약간 스탠스가 예 시장의 스탠스가 조금 애매하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환율은 지금 이렇게 됐죠. 이게 줄어드는 거였고. 환율은 지금 어디서 놀고 있냐면 네, 여기서 뚫고 올라왔던 고점을 뚫고 여기까지 갔다가 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밀려서 지금 다시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발 담궜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네, 오늘 스타트는 여기였죠. 예,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 예, 이렇게 꼬리가 아래 위로 긴 도지를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금은 또 다시 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지요. 이거는 결국엔 요 동네에서, 예, 요 동네 가까이 요 동네 가까이 가니까 이제 저항을 받은 겁니다. 받고, 저항받기 전에 밀렸기 때문에, 예, 내려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끝날지는 뭐 내일 아침 7시 돼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어디로 갈지는 지금은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더 뚫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 시장은 어찌 보면,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횡보를 안 하고, 그냥 뚫고 가기에는 또 여기서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횡보를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한 방에 뚫고 가는 것도 있지만 이런 데서도 보시다시피 한번 올렸다가 어느 정도 여기서부터 뭐 이만큼 올라왔다가 이 정도 빠지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그 자리에서 비슷한 자리에서 머무는 그런 일이 있는데 내일 그렇게만 돼주면 모레부터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건 뭐 가봐야 알겠죠. 뭐 어찌됐든 지금은 양쪽으로 다 봐야 된다. 다 봐야겠다. 네. 그런 마인드로 임하고 있다.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나 뭐 해외 시장은 뭐 밤새 지켜보실 필요는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아침에 잠깐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아침에 방향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뭐 이런 자리에서 어제 종가 자리에서 시작하느냐, 오늘 종가 자리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아예 얘들도 폭락하고 환율도 오르고 그래서 저 밑에서 다시 시작하느냐. 뭐 그런 정도는 아침에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의 스탠스가 조금 이상해서 네, 중립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말씀을 좀 네, 그 목표를 바꿀 수도 있다.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목표는 오늘 바꾼 목표는 뭐 이런 목표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 대왕고래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시장에서 뭐 어떤 시장이 일단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더 안 내리고 다시 가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다시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고 야,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란 놈이 나서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는 나라다라고 해서 외인들의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흐물흐물 또 내려가는 거고.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다. 어느 쪽도 플러스 알파는 없다. 이런 정도고요. 시황은 뭐 이게 답니다. 시황은 요게 다고 오늘은 요 얘기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능성 20%. 근데 가능성 20%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어제 뭐 시추공을 뭐 5개 뚫는다. 하나에 천억씩 해서 5천억 뚫는데 5천억이고 무슨 시추 비용 뭐 1조 2천억을 오케이 했다고 얘기를 하죠. 20%니까 시추공 5개를 뚫으면 그 중에 하나가 걸리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률이라는 건 그게 아니죠. 확률은 이게 아닙니다. 10%짜리는 그러면 10개 뚫으면 그 중에 하나는 나오나요? 반드시 나옵니까? 아닙니다. 확률은 그 모집단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시추공을 한 100개를 뚫으면 그 중에 한 20개는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게 확률 20%입니다. 10,000개를 뚫으면 2,000개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5개를 뚫으면 5개가 다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시추공 수를 늘려서 한 100개를 뚫어야 100개를 뚫어야 한 80개는 꽉 나오고 81번째부터 하나씩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5천억 집어넣었던 게 8조 1천억이 돼야 1천억을 투자하고 나서야 하나가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뚫어야 되니까 나머지 19개에 대해서 또 1조 9천억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게 100개를 뚫으면 10조. 그렇죠? 이런 겁니다. 이런 아주 이상한 계산을 도대체 저는 왜 시추공을 왜 처음에 5개 뚫는지를 몰랐는데 확률이 20% 가능성이 20%이기 때문에 5개 뚫으면 1개 나온다고 해서 5개를 그래서 5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이 확률에 대한 거는 좀 가능성이 20%란 얘기는 제가 나중에 방송을 어제 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이런 데까지 알았고 어제
그 영상을 찍을 때는 그냥 천국 얘기나 하고, 예,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예, 천박함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5분의 1의 확률이죠. 20%라고 하는 건 5분의 1의 확률인데요. 5분의 1의 확률이 5번 중에 반드시 한 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 모수가, 예,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죠. 5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500번 하면 100번 나온다. 100번 나오는데, 이게 400번은 꽝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400번은. 계속 꽝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디 무슨 금맥 하나 터지듯이 거기서부터 401, 402, 403 해서 500까지 그렇게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5개를 뚫어서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장하는 게 확률이 아닙니다. 확률은 모수가 클수록 그 정확도가 그거에 근접해 가는 것 뿐입니다.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어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도 옛날 생물 시간에 잠깐 들어서 중고등학교 때 아마 들었던 것 고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이 아마 예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산모가 미국에서, 뭐 미국인지 서양인지 모르겠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눈이 엄마 아빠하고의 색깔도 아니고, 예, 눈 색깔이 빨간색이 나왔답니다. 토끼 눈같이 빨간. 그래서 산모가 깜짝 놀라서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한다는 얘기가, 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뭐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고, 이렇게 나올 확률이, 예, 한 1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딱 그랬더니 이 산모가 안심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 그러면 하나 나왔으니까 우리 둘째부터는 이런 아이가 태어나진 않겠군요.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모수가 얼마가 될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모수가 얼마가 될지를 몰라요. 다음에 또 그런 아이를 출산하고, 예. 그 다음에 계속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예. 근데 어쨌든 10만 번의 케이스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만일에 이 케이스 조사 그 모집단이 더 커져서 100만으로 갔을 때는 10번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나한테서. 아, 좀 어려운가? 얘가 얘가 조금 얘가 조금 재미가 없죠. 예.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런 이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해서 수없이 많이 했을 때 그 중에 20%는 뭐가 나온다. 20%의 확률이다 했을 때는 이 모수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지. 몇 번을 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번 해봤는데 그 중에 몇 번을 성공을 했다 해서 기본적으로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가능성이라는 거, 뭐 확률도 그렇지만, 뭐 여기서 뭐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예, 가능성이 20%라 그래서, 예, 5개 꽂아서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5개를 어디다 꽂을 것이냐. 그 포항 앞바다 영일만, 네. 넓지요? 엄청 넓지요? 예. 거기 어디다 꽂을 것이냐. 잘 선별해서, 예. 근데 이 가능성 20%가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는 얘기 안 하죠. 예, 얘기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조세재정연구원이었나요? 네. 걔네들의 그 황당한 보고서도 그렇고, 예, 이 대왕고래도 그렇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유병호라는 인간이 좀 기억이 나네요. 감사원에, 예, 고래 잡는, 예. 네, 하여간 뭐, 그거 둘째 치고, 예. 다 근거를 내놓지를 않죠. 이 정부 들어서 근거 내놓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의사정원 2,000명도 뭐 2,000공 이름에서 따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2,000을 너무 좋아해서 뭐만 하면 2,000, 2,200, 2,000 뭐 이런 거기다 맞춘다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예, 근거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도 맨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뭐 안전성이 검증됐다 앞에다가 무슨 과학적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그게 과학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 있죠. 말만 과학적이라고. 예.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관이 안전하다는 과학적으로 IAEA 얘기는 하고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황과 더불어 확률이나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확률이 20%라고 해서 그게 예, 5번 시추공 꽂아가지고 한 번 나온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하면 예, 오산이다. 엄청난 오산이다. 그렇습니다. 전체 지우기를 하면 제가 이것들을 다시 그려야 돼서 하나씩 지우느라고 예, 조금 경망스러운 마우스 소리가 들린다는 점 예, 양해하시고요. 뭐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 지나면 모레는 현충일 휴일이죠. 네, 우리 역사학자 예, 백이성 씨가 역사 강사 백이성 씨가 얘기하는 현충일의 유래는 네,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다 체포하고 사형시키고 사형까지 시켰나? 그랬겠죠. 예. 반민특위를 해산한 날을 기념으로 해서 만든 날이 현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현충일을 옮기자는 얘기, 바꾸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네, 바꿔야죠. 네.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걸 기념하는 그런 짓을 계속할 수는 없다. 몰랐으니까 했지만, 알게 된 이상은 또 바꾸는 게 조금 더 뜻깊은 날을 찾아서 날짜를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역사 독립군이었죠. 백이성 씨. 예. 한번 찾아서 영상 한번 보시면, 예, 같이 이해를,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일은 모레가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영상을 안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현충일에 앞서서 그 말씀도 추가로 드리니까요. 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